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민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아래에서 화살표들이 나갈 건데요. 이 중에서 이주가 어떤 화살표인 것 같으세요? 영어로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한국어로 이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분간 여기에서는 이주라는 말을 쓸게요. 지금 여러 개의 화살표가 보이고 있는데 화살표가 굉장히 긴 거는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거리가 멀어도 그 하나의 그 셀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화살표도 보일 거고요. 어떤 화살표는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즉 거리는 짧아도 경계선을 넘는, 선을 넘는 화살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 화살표가 이주일까요? 아니면 짧지만 선을 넘은 화살표가 이주일까요? 정답은 선의 길이와 상관없이 선이 짧더라도 경계를 넘은 것이 이주입니다. 그러므로 이주, 즉 마이그레이션의 기준은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 지역적 경계를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경계를 넘지 않은 이동, 즉 선을 넘지 않은 이동은 그냥 이동 또는 이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센서스의 정의에 의하면 동일한 시 또는 군 내부에서의 그 이동은 이동이고요. 시 또는 군의 행정 경계를 넘은 이동은 이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한국 안에서 서울시의 경계를 넘어서 경기도로 갔다라고 할 때는 이주지만 그 이주는 국내 이주지요. 그러면 이제 국제 이주가 되려면 국가의 경계선, 즉 국경을 넘었을 때 국제 이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은 통상적인 거주 국가를 변경한 경우를 이민, 즉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마이그레이션 하나인데 한국어로는 이주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민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주하고 이제 이민이라는 개념도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주란 국내 이주, 국제 이주를 다 포괄하는 용어이고요. 이민이라고 할 때는 국내 이주는 얘기하지 않고 국제 이주만 우리가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국내 이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internal migration이고요. 한국어로 국제 이주, 즉 이민이란 international migration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한국어로 이주라는 말과 이민이라는 말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주라는 말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주라는 용어 안에는 국내 이주, 국제 이주가 다 포함되는 말이고요. 이주 안에서 이민이란 국제 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만 우리가 이민이라고 부르지요. 다시 이제 우리가 migration이라는 영어 앞에 in을 붙여서 in migration 또는 migration이라는 영어 앞에 out을 붙여서 out migr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국내 이동인 경우에는 in migration 그러면 전입, out migration 그러면 전출, 경기도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전입한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 예전에는 전출 신고도 하고요. 다시 또 서울시에 가서 전입 신고도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편해져서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만 신고를 하면 전입, 전출이 다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국제적으로는 in migration, 이입, 그 다음에 out migration, 이출.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는
국내 이동일 경우에는 전입, 전출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국제 이동에서는 이입, 이출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의 흐름, 즉 마이그레이션 스트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주의 흐름은 두 가지 장소를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오리진이 있어요. 발원지, 시작하는 곳.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겠죠.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지금 이민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오리진 칸츄리, 한국. 데스티네이션 칸츄리, 미국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A에서 B로,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200명이 갔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50명이 들어왔다 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총 이주는 그로스 마이그레이션 또는 토탈 마이그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총 이주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예, 맞습니다. 어쨌건 200명이 나가고 50명이 들어왔지만 전체 이동한 사람은 250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총 이주는 250명이에요. 그러면 순 이주는 얼마나 될까요? 순 이주는 네트 마이그레이션이죠. 우리가 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트 인컴, 순소득. 그건 뭐죠? 다 받은 것에서 세금 빼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한테 똑 떨어지는 소득이죠. 마찬가지로 순 이주는 나가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200명이 미국을 가고 미국에서 50명이 한국을 왔는데 그 차이를 빼면 어느 한쪽으로는 150명이 간 거고 어느 한쪽에서는 150명이 나간 거예요. 어느 한쪽은 150명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누구의 입장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입장이라면 150명, 마이너스 150, 150명을 나갔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입장이라면, B의 입장이라면 플러스 150, 150명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A냐, B냐에 따라서 이게 아웃이 되느냐, 인이 되느냐, 즉 이출이 되느냐, 이입이 되느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그 이주의 흐름에서 보면은요, 그 한 국가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국내 이주였죠. 인터널 마이그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의 그 현상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그 이동을 우리가 도시화 현상이라고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 이주에서도 어떤 흐름이 보여요. 가장 흔한 흐름이 뭐냐면 LDC, Less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MDC, More Developed Country,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흐름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UN 데이터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남북이주, 남남이주 이런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주가 뭐고 남남이주가 뭔가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러면 지구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란 지구본이 있는데 지구본의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주로 레스 디벨롭트 칸츄리가 많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즉 노스는 모어 디벨롭트 칸츄리 선진국이 많다 해서 남북 이주라고 부르는 것은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남 이주란 개발도상국 간에서 이주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UN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지도 같은 걸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북 이주의 양이 제일 많고 그런데 놀랍게도 남북 이주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최근에는 남남 이주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이주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즉 선진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난민이 이동한다 그래도 아프리카 난민 또는 아시아의 난민이 다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내에서의 이웃 국가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이주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남 이주도 최근에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선진국 간에서 이동하는 북북 이주도 좀 있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으로 가는 북남 이주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제일 많은 거는 남북 이주 그리고 남남 이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UN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체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이 몇 년 또는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 이미 얘기를 다 해놨어요. 유엔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민에 대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개념도 뭐 밝히고 통계도 모으고 있는 기관인데요. 유엔에서는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년 이상을 물론 장기 이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이민이라고 부르지만 유엔은 기본적으로 이민은 통상적 거주 국가를 1년 이상 변경한 경우, 그러니까 유엔을 우리가 본다면 이민으로 간주하는 최소한의 체류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각 국가마다 이민으로 간주하는 체류 기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엔의 개념처럼 1년으로 보는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러는데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1년을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유럽에서도 독일은 거주 비자로 일주일 이상 독일에 체류하면 이민으로 통계를 내요. 그러므로 1년 이상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이민자인데 독일에서는 거주 비자로 일주일 이상만 있어도 이민자인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나 고민스럽죠.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시면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3개월이 최소 체류 기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상 한국에 계시려면 법무부 관련 출입국 관련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각 국가마다 이민으로 간주하는 이 체류 기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경부터는 이런 고민들이 더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OECD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어 저는 이 기간이 왜 2006년부터인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의 통계를 서로 비교하려고 했는데 체류 기간이 너무 달라서 이민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OECD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민 통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돼요. 또 예를 들면 체류 기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 예를 들면 영국의 이민자 통계에서는 유학생 또는 워킹 헐리데이를 다 넣어서 이민자라고 하고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통계에서는 이민자에 유학생이라든지 워킹 헐리데이가 빠져요. 그러므로 영국 통계하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통계를 직접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OECD는 이민자의 그 통계를 표준화하자. 그래서 유엔처럼 1년 이상이다. 이런 체류 기간은 안 되겠다. 그러므로 체류 권리로 이민자를 디파인하자. 개념 짓자. 그 다음에 모든 이민자 통계에서 유학생이라든지 워킹 헐리데이는 빼자. 이런 표준화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왜 2006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2006년 그때부터 유럽에서 EU, 하나의 유럽이라는 그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06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로 이민자 통계를 내고 자기네 그 나라의 홈페이지에 밝히기는 했지만
자기네 나라 그냥 통계를 자기네 사람들만 주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EU 안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진 이후부터 유럽 내, EU 내의 각 국가,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런 여러 나라들의 통계를 표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 심각성이 아주 겉으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이야기하는 장기 이민이냐 단기 이민이냐라는 체류 기간보다 OECD는 다른 이제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영주 이민 또는 준영주 이민과 일시 이민을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영주 이민은 permanent migration이죠. 일시 이민은 temporary migration이죠. 그래서 체류 기간으로 이민자를 나누지 말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받게 된 체류 권리로 이 사람이 이민자냐 또는 이 사람이 영주 이민자냐 일시 이민자냐 이거를 나누자라고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OECD 영주 이민 또는 준영주 이민까지 이제 포함한 영주 이민의 개념은 뭐냐면 이민 트랙으로 들어오는 거 또는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 또는 한시적 체류 허가자이지만 계속 갱신이 가능한 사람 또는 EU 시민권자들은 EU 내에서 자유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U 시민권자들, EU 내에서 자유이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영주 이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개념의 영주라든지 준영주 이민자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이민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이민자와 그 동반 가족들 또는 가족 재결합이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 또는 인도주의적 이민, 우리 인도주의적 이민이 뭐죠?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 신청에서 그 허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과 그 동반 가족, 기타 해외 동포 이민이라든지 또는 뭐 해외 동포들이 다시 이제 은퇴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영주 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죠. OECD가 이야기하는 temporary migrants 또는 일시적, 한시적 이민자란 유학생, 연수생, 워킹 헐리데이로 들어오는 사람들, 계절적 노동자, 그 다음에 주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과 기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환교수로 잠깐 가는 사람. 교환교수 보통 가면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또는 기타 한시적 근로자인데 그 기타 한시적 근로자들도 갱신될 수 없거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갱신이 가능한 이민자들을 일시 이민자 또는 한시적 이민자라고 이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개념을 보시면요. 유엔의 개념은 통상적인 거주국을 바꾼 사람, 1년 이상 거주국을 바꾼 사람을 의미한다면 OECD에서의 이민자는 외국인 인구, 즉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국적이 어디냐? 우리나라 국적이냐? 외국 국적이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해외 출생 인구, 국내에서 출생했느냐? 해외에서 출생했느냐? 그럼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도 이민자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인구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데요. 이주 배경 인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모가 이민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민의 배경을 가진 부모를 둔 사람. 그래서 우리 이주 배경 인구를 할 때 여러분들 이민 1세냐, 이민 1.5세냐, 이민 2세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민 1세가 뭐죠? 그 사람이 성인일 때 이주한 거, 이민 1세예요. 그럼 이민 2세는 또 알겠죠? 미국의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민 2세예요. 그럼 이민 1.5세는 뭐예요? 왜 소수점이 붙죠? 예,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이었을 때 이민을 간 사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박정현 씨가 있는데요. 노래를 너무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6살인가 7살 때 아버님을 따라서 이제 부모가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 경우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1.5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 1세, 이민 1.5세 또는 이민 2세를 이주 배경 인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므로 OECD의 이민자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적이 외국인이냐, 외국인 인구, 외국에서 출생했느냐, 해외 출생 인구, 이주 배경이냐, 이주 배경 인구를 다 합한 개념을 이민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유엔의 개념보다 OECD의 이민자 개념이 굉장히 넓죠. 브로드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료를 보실 때 이게 유엔의 기준으로 이민자라고 했는지 OECD 통계여서 이민자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